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 해커스 공무원에서 기계직을 담당하고 있는 이선영입니다. 네, 여러분들 벌써 2026년도 시험을 준비를 할 때가 됐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이제 하셨겠지만 저는 이제 강의를 이제 준비할 때가 됐고,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사실상 군무원 준비하시는 분들하고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을 같이 이렇게 놓고 얘기를 나눌 때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제 요 커리큘럼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릴 때는 같이 놓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저한테는 굉장히 좀 중요한 시간이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2026년도에 이제 제가 어떻게 또 수업을 이끌어 갈지, 또 제가 이 내년도 시험을 갖다가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시간이 많이 없으시더라도 제 영상 꼭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그러니까 이거 기계직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무조건 열심히만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다. 저희 그 기계직 준비하시는 분들, 공무원이든 공무원이든 기계직 준비하시는 분들의 특성이 뭐냐면은 진짜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이 강단에서 여러분한테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래요. 예. 왜냐면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이 기계직에 지원하신 거를 대략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 기계직이요, 굉장히 특수직렬이에요. 가만히 보면은. 그래서 공무원도 얼마나 많습니까? 직렬이. 그 중에서도 공업직렬. 그 안에서도 기계. 예.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지금 채널 보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제가 질문 올라오는 것도 답변 드리고 또 직접적으로 질문하신 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하다 보면은 정말로 시험 준비를 대충 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열심히만 하세요. 열심히만 하십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그냥 그래도 열심히 하면은 좋죠. 그나마 그 정도만 하더라도 뭐 대단한 거죠. 근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저도 매년 시험을 보고 여러분들한테 해설 강의 해드리고 하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하잖아요. 근데 제 느낌은 그래요. 여러분들 어차피 똑같은 시간을 공부했을 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똑같은 시간을 공부했을 때 효율적으로 해서 점수를 그만큼 많이 빨리 올리면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의 목적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합격입니다. 무슨 뭐 진리를 탐구하고 학문적으로 막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좀 나중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건 나중에 합격하시고 찾아보시고 지금은 우리는 합격을 위해서 뛰어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데 있어서 크게 중요하지 않은 과정들, 특히 뭐 공식의 유도라든가 시계의 어떤 그 변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살짝 뒤로 하고 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시험 문제 중요한 유도나 과정은 제가 언급을 꼭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셔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막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중간중간에 발목을 잡는 애들이 있어요. 이론적으로. 그런 애들을 어떻게 피해갈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시는 건 좋은데 이제는 저와 같이 좀 전략적으로 가시자. 저는 그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그리고 제 말에는 거의 다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실 거라고 믿어요. 자, 이제 2026년도 본격적으로 우리 그 커리큘럼을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 영상의 제목을 커리큘럼 활용 설명서라고 했어요. 제가 왜 그냥 커리큘럼 소개라고 하지 무슨 설명서야 매뉴얼 뭐 이렇게 했는데 매뉴얼 맞아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기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렇습니다. 우리 기계직이 단순한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아요. 일단 우리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 군무원 준비하시는 분들 나눠서 좀 설명을 좀 먼저 시작을 할게요. 우리 기계직 공무원 9급, 7급 있죠. 제 강의를 7급 준비하시는 분들도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들었고 이제 앞으로도 또 들으시겠죠. 공업직 공무원도 9급 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공업직 공무원하고 우리 군무원하고 공무원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공작법과 기계 일반이 다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그러면 사실상 여기 우리 기계직 공무원에 9급 시험에 들어가 있는 기계 일반이라는 과목이 있거든요. 이 과목은 오로지 공무원, 그 다음에 기계직, 그 다음에 9급에밖에 없습니다. 오직 9급에만 들어가 있어요. 얘가. 그 다음에 나머지 우리 기계직 공무원 7급,
우리 군무원 시험에는 기계 공작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범위도 유사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기계 일반이라고 했을까? 이제 요즘 들어서 드는 생각이, 사실상 시험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이 내놓고 야 이거 기계잖아 그러면은 사실 이 기계 일반 같은 경우는 뭐 말할 게 없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과거에 여기서 나왔던 문제들을 다른 데다가 좀 이렇게 좀 쓰지 않았을까, 아니면 딴 데서 썼던 문제를 갖고 오면서 이게 범위가 애매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한 문제에 어떤 중복되는 개념이 나오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름을 기계 일반으로 짓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건 제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가장 다릅니다. 우리 공무원, 기계직 공무원 9급 시험에는 기계 일반이라는 과목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기계 설계는 여러분들 빼도 박도 못합니다. 빼도 박도 못하고 다 하셔야 돼요. 기계 설계는. 자, 근데 여기서 하나의 맹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기계 설계 그러면은 계산 과목, 계산 과목. 그래서 수학을 잘해야 돼. 그게 알고 계세요. 그다음에 기계 일반 그러면은 기계 일반이니까 여기는 암기 과목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그게 맞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제가 이런 말씀 좀 드릴게요. 여러분 기계 일반 약간 말씀드렸죠. 기계 설계에서 문제 갖다 놓고 기계 일반에 때려 넣으면은 그것도 기계 일반이 돼요. 기출 문제 가만히 보세요. 기계 일반이라고 계산하는 문제가 없는지. 또 봅시다. 기계 설계는 다 계산하는 문제인가요? 보통 20문제가 나오면은, 우리 9급 기준으로 해서 20문제가 나오면은 그 중에 17문제나 16문제는 계산 문제가 맞아요. 뭐라도 끌적거려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내가 이론적으로 알고 풀어야 될 문제도 있다는 거죠. 몇 문제? 3문제에서 4문제. 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은 기계 일반하고 기계 설계를 같이 놓고 공부를 하시는 것도 맞다. 저는. 그러니까 그냥 나는 그냥 기계를 공부하는 학생이다. 과목을 나누는 것보다는 기계를 같이 놓고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좀 포괄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속편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기계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7급에 자동 제어가 들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공업직 공무원에는 재료역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기계직 공무원이나 군무원 시험에 우리 기계 전공자들만 들어온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강사인 제가 압니다. 왜? 질문을 받고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하기 때문에 정말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정확히 퍼센트는 모르겠어요. 네, 정확히 퍼센트는 모르겠습니다만 비전공 하신 분들도 들어오십니다.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분들은 저는 이제 뭐 각자의 사정이 있겠죠. 각자의 사정과 각자의 어떤 전략이 있겠죠. 이 직렬 선택하는 것도 전략이에요. 그게 제일 우선 전략이잖아요, 여러분들한테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전략을 통해서, 계획을 통해서 들어오시는지 제가 알 수가 없고 그 비율을 알 수는 없지만 비전공자들 그 비전공자분들 같은 경우는 공부를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자, 저 수학 때문에 어려워요. 용어가 너무 낯설어요. 힘들어요. 이러신 분들은 사실상 기계 수학, 기계 물리부터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뭡니까? 지금 이 표에 있는 요 과목들 다 어디에 있다? 우리 해커스 공무원 기계직에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들으실 수 있고, 저는 비전공자들 중에서 또 그나마 또 이과나 우리 공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그나마 좀 나아요. 예. 근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고 조금 본인이 수학적인 거부감이 있고 그걸 진입점을 느끼신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왜 앞에 기계 수학 물리라고 해놨냐면은 수학하고 물리도 범위가 굉장히 넓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내용만 딱 추려서 나왔어요. 길지도 않습니다. 4시간, 4시간이에요. 그러니까 4강, 4강이에요. 그 4시간 60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한 강의를 보통 1시간이라고 하니까. 요거 4강, 요거 4강.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걸 일단은 보시고 공부를 하시다 또 궁금한 게 있으면 가서 또 보시면 되겠고, 이거 그냥 저하고 우리 공무원 학원에서 이거 그냥 무료로 오픈했잖아요. 이거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기계 일반, 기계 공작법, 기계 설계, 자동 제어, 재료역학 요렇게 해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제가 요거는 지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올해,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기계직 시설직 준비하시는 분들 있어요. 우리 기계 시설직. 이분들이 자꾸 질문을 하세요. 근데 그 양이 늘어났어요. 빈도하고. 그래서 제가 사실상 여기 있는 기계 설계는
여러분들 미안한 말씀이에요. 시설직 주면서 미안한 말씀. 시설직이 듣기에는 양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설직 같은 경우는 기계 일반 그래도 여기 안에 기계 설계가 들어가 있거든요. 기계 설계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문제예요. 그리고 매번 시험 때 뭐 적으면 2문제, 많으면 4문제 정도가 여기서 설계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요 문제 때문에 이걸 다들 그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기출문제 풀이 정도만 들으세요. 그냥 이론은 뭐 그냥 어떻게 좀 알아서 하시고 공부하시고 들으세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마는데 자꾸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질문하신 분들이 많아지고 빈도가 자꾸 잦아지면서 저도 이거를 어떻게 좀 대책을 세워야 돼서 올해 같은 여기 넣어놓지는 않았지만 시설직과 가급적 제가 약속을 드리진 못하지만 가급적 시설직을 위한 기계 설계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은 이제 들어요. 제가 작년까지는 그런 생각을 그냥 좀 나중에 정말 이거는 좀 내가 여력이 되면 해야지. 이것도 여러분이 이거 과목 개설하려고 하면 저도 공부해야 되고 자료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아시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또 우리 학원에서도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조사도 해야 되고 대비도 해야 되고 해서 계획도 잡아야 되고 해서 쉽지 않은데 올해는 어쨌든 좀 한번 해보려고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정확히 말씀을 못 드려요. 제가 여기서는 일단은 계획만 갖고 있다. 그래서 올해 안에 한번 해보려고 하는 계획만 갖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이거 좀 볼까요? 우리 2025년도에 이제 진행을 하는데 실제로 대비는 2026년도 대비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저희 학원이 해커스 공무원 학원이 이번에 대개강이 5월 달입니다. 5월 달에 잡혀가지고 저도 이제 5월 달에 좀 시작을 하긴 하려고 하는데 자, 요것도 여러분한테 좀 한번 전달 사항이 있어요. 제가 요 커리큘럼을 조금 늦게 보냈습니다. 우리 학원 측에다가 자료를 좀 늦게 보내가지고 아직 결정이 나지는 않았고 제가 5월 달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보내놓은 상태고 아직 확답은 오지 않았어요. 이게 다른 또 강의들하고 이게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 되고 강의실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직 확답은 받지 못했는데 뭐 5월 달에 안 되면 뭐 6월 달에 개강을 할 수 있겠죠. 5월 달 아니면 6월 달 7월까지 하려나? 하여튼 계획은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답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긴 한데 어쨌든 강의 계획은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5월 달에 개강을 한다고 그러면은 2달 동안 기계 일반 기본 이론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기계 설계 기본 이론 들어가는데 여러분한테 요것 좀 말씀드려요. 제가 기계 설계하고 기계 일반 이건 이제 9급 해당하시는 분들이죠. 9급 나눠놨습니다. 나눠놔가지고 따로 진행을 하는데 기계 일반 같은 경우는 요 기본 이론 때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가요. 끝까지 한번 갑니다. 그런데 우리 기계 설계 같은 경우는 교재를 기준으로 해서 중간에 한번 끊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본 이론에서 기계 설계의 기초부터 해가지고 기억까지 아직 여러분들은 이제 교재가 없으시니까 기억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 해요. 기계 요소 부품을 거의 다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기계 설계의 기본 이론 그래서 총 챕터가 15챕터라고 한다 그러면은 1부터 기어가 10이에요. 이렇게 끊었습니다. 그래서 기계 설계 기본 이론에서는 기어까지 가고 작년에는 안 그랬어요. 작년에는 기어 전에서 끊었는데 확실히 기어에서 끊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기어에서 끊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기어까지 가고 나머지가 이제 심화 이론. 그러니까 이제 전체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중간에 끊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간신히 64강에 맞춥니다. 그래야 간신히 64강에 맞춰요. 기본 이론 64강입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선생님 여기는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단 가신다고 했는데 그럼 심화 이론 때는 뭘 배워? 이 내용을 심화시키면서 심화 이론 때 제 강의의 제목이 뭐냐면 기계 일반 심화 이론 플러스 기출 패턴이에요. 이게 기출 패턴입니다. 그래서 교재도 따로 있어요. 요때. 그러니까 주교재가 아니라 보조교재로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때는 요 배운 걸 갖다가 한 번 더 심한 거. 워낙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늘 그런 생각합니다. 여기서 체류를 오래 해봤자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좋을 게 없어요. 여기 지루합니다. 그래서 기계 설계 같은 경우는 한번 끊고 여기서 심화 이론 때는 이어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기계 일반 같은 경우는 여기서 공부했던 내용을 한번 복습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다른 과목도 공부하셔야죠. 네, 다른 과목도 공부하고 하셔야 되니까 좀 쉬셨다가 저 기계직은 언제 10월달, 11월달, 12월달에 예상접종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우리 그 매달 학원에서 진행하는 이제 모의고사에 어떤 달은 저희가 들어가서 모의고사를 보고 여러분들 해설 강의 해드리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나름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굉장히 좀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제가 문제를 낼 때 무조건 어렵게 내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제 입장에서도. 문제 나올 만한 걸 추려서 나와야지.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제가 과거에 출제 예상 문제 냈던 것들, 모의고사 제가 몇 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세요. 보실 수 있나? 모르겠네. 보시면은 의외로 적중률이 높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걸 갖다가 뭐 확률로 딱 잡아놓지는 않았지만, 예. 의외로 높아요. 그래서 저는 요거 계속 진행을 할 거고, 제가 이제 들어가는 달이 있습니다. 매달 하는 건 아니고, 들어가는 달에 들어갈 거고, 요때 제가 좀 약간 블랭크가 크죠? 여기 원래 뭐가 막 있어야 되는데, 블랭크가 큰 게, 일단 요거 강의 진행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시설직 대비하는 뭐 기계 설계라든가, 또 다른 또 뭐 동영 모의고사라든가, 문제 해설이라든가, 요런 게 계속 있어요. 작년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또 시험 준비 또 앞두고 나가지고 총정리도 한 번씩 제가 특강으로 했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인데 그거 제가 달수를 못 잡겠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몇 달에 할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좀 블랭크 해놓은 거니까 그런 것만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좀 볼게요. 제가 이제부터 우리 해커스 공무원의 기계직 커리큘럼이 좀 이렇게 복잡 다단하잖아요. 우리가 뭐 기계직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복잡하다고 할 건 없는데, 그냥 딱 보기에 과목도 좀 여러 개 과목이 있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운영하면 좋을까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여러분 제가 저 다음에 보여드리는 표에 이렇게 동그라미 있는 거는 필수 커리큘럼입니다. 만약에 제 강의를 듣고 시험을 준비하시겠다 그러면은 이 과목은 꼭 들으세요. 이 수업은 꼭 들으세요. 자, 그럼 세모 같은 경우는 해당 수험생의 현재 학습 성취도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이거는 다 안 들어도 되니까 너무 본인의 실력이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가서 합격선에서 안정화되어 있고 이런 분들, 그런 분들 내가 이걸 들어야 돼. 그러니까 그 시간에 차라리 딴 거 하시는 게 낫습니다. 안 들어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긴가민가해. 이거 조금 들을까 말까? 들으면 좋을 것 같긴 하고 안 들으면 이런 분들은 들으셔야 돼요. 100%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 지금 앞으로 무슨 소리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지금까지 수업한 거. 그런 분들은 그때 공부한 걸 한 번 더 공부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이거는 어느 정도 내가, 그래도 내가 지금 요 앞에서 들었던 내용들을 한 50%는 이해해. 그런 분들은 또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본인이 판단하세요. 본인이 판단하시고, 본인이 판단했을 때 좀 애매하시면 저한테 상담을 하세요. 뭐 어떤 노트를 통해서든지 상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무리 특강은 이런 것들은 별도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앞에 블랭크로 있던 부분, 이런 것들이 여기 진행이 될 겁니다. 제가 요거 지금 요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들은 추천이에요. 추천. 그러니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절대적인 건 이건 아니니까 이걸 막 절대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막 이렇게 따라. 근데 그렇게 하셔도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좀 유연하게 생각하셔라. 제가 여러분들 각자의 어떤 학습 성취도를 다 알진 못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판단을 좀 해보시고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다. 대신 참고는 하셔라. 그게 말씀입니다. 자, 일단 우리 기본 커리큘럼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기본 커리큘럼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 해커스 공무원 기계직의 커리큘럼이 이렇게 돼 있어서 일단 기계 수학, 기계 물리 같은 경우 입문 과정으로 되어 있고 뭐 좀 제가 촬영을 한 지 좀 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봐도 손색이 없는 강의예요. 그거 쭉 들으시면 됩니다. 쭉 들으시면은 여러분들 뭐 나쁘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기계 설계하가 있습니다. 기계 설계. 그래서 기본 이론 강의가 64강, 심화 이론이 32강. 이거 합치면 꽤 되죠. 거의 100강이에요. 거의 100강. 기계 일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공무원 9급에 지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 일단은 나는 이거 안 들어도 돼라고 하시는 분들은 안 들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기계를 공부한 지 전공을 했더라도 너무 오래됐어. 다 까먹었어. 그런 분들 좀 약간 수적인 감각이 떨어져.
내가 봤을 때. 그런 분들은 들으시면 좋고, 비전공자라고 하죠.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도, 내가 요거 자체가 진입장벽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들으시면 좋고요. 그래서 요거는 다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9급 같은 경우는 요거 기계 설계 무조건 다 들으셔야 되고요. 기계 일반, 심화까지 해서 요 과정은 다 들으셔야 합니다. 총 100강은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자, 그 다음에 7급 준비하시는 분들, 기계직 공무원 7급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자, 기계 설계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기계 7급 준비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기계 공작법 들어가 있잖아요. 총 과목이 3과목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자동 제어 들어가 있습니다. 자동 제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3과목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 자동 제어하고 기계 공작법 같은 경우는 기본 심화가 없습니다. 통합 이론입니다. 통합 이론이고, 좀 아무래도 이제 7급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피셋 시험 끝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암축해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기계 공작법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우리 군무원 준비하시는 분들도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분들도 역시나 그렇게 여기다 시간을 많이 투자를 못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통합 이론으로 해서 얘는 기본하고 심화가 합쳐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신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조금 압축해서 32강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7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일단 기계 설계는 기본하고 심화, 기계 설계만, 그러니까 7급 준비하시는 분은 기계 설계만 기본하고 심화가 나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군무원 준비하시는 분들 기계 설계 못 피해가죠. 여러분, 기계 설계는 다 공통이에요. 그냥 공통 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기계직 같은 경우. 군무원, 공업직, 그 다음에 기계직, 요거를 갖다가 같이 놓고, 기본 심화 같이 보셔야 되고, 여기서 기계 공작법 해당됩니다. 7급, 9급 다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재료역학 하나만 여기 군무원, 공업직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지금 우리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한번 우리가 보죠. 내용을. 이제 내가 직렬을 지원하실 때 어떻게 이걸 활용하면 되는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기계직 공무원 9급하고 7급을 동시에 준비하는 수업. 근데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매년 여기서 이렇게 떠들어서 그런지 처음에는 질문들 진짜 많았거든요. 제가 요 커리큘럼 영상을 찍고, 저도 이제 어쨌든 초창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질문도 진짜 많았어요. 선생님, 저 7급이 이제 7급 준비하는데 그래도 9급도 같이 좀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7급 되면 하는 거고, 9급 되면, 아니 7급이 안 되면 9급으로 가야 되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되게 좀 많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다. 제가 통계적으로 전체 우리 수험생 중에 몇 프로가 9급, 7급을 같이 하시고, 이거는 몰라요. 하지만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나 상담이 들어오시는 분들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분들이 어떤 목적에서 이렇게 준비하는지 저는 알겠더라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할 것 같아. 내가 수험생이라도 그렇게 할 것 같아. 근데 이제 이런 경우 있습니다. 나는 7급은 아예, 아예. 근데 이거 있어요. 9급 준비를 하시는 분이 나는 9급을 하고 싶어. 근데 7급도 한번 해볼까? 이런 분들은 솔직히 못 받고, 보통 7급 준비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죠. 이럴 때 그럼 우리 커리큘럼을 어떻게 이용하면 될까? 한번 보도록 하죠. 어쨌든 기계 설계, 기계 일반 같이 놓고 가셔야 되겠죠. 왜냐면 이건 9급 과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7급 준비하시는 분들이 공부하셔야 될 내용은 뭡니까? 기계 공작법하고 그 다음에 재료역학이에요. 아니, 자동 제어예요. 자동 제어. 자동 제어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기계 일반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맨 앞에서 기계 공작법이 주예요. 기계 공작법 플러스 알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기계 일반 같은 경우는 그 알파는 제가 그 과목별 커리큘럼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 기계 일반의 주 뼈대를 이루고 있는 게 기계 공작법이에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선생님, 저 7급 준비하려고 기계 공작법 들었는데 기계 일반 또 들어야 되나요? 이럴 때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우리 7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기계 일반을 주로 놓으십시오. 주. 기계 설계, 기계 일반을 들으셨다면은 실제로 기계 공작법, 우리 그 7급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기계 공작법은 기계 공작법은 꼭 들으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꼭 들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꼭 들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차라리 이게 낫습니다.
우리 기계 일반, 여기 있는 기계 일반이 낫습니다. 그래서 취급, 고급 같이 준비하시는 분들은 요거, 예, 지금 우리 구급 취급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기계 일반에서 기계 공작법 빼고 얘를 듣는 게 훨씬 더 낫다. 아니면 여기 표에 있는 것처럼 기계 공작법을 들으시고 그냥 기계 공작법, 그러니까 기계 일반 기본을 듣지 마세요. 왜? 기계 일반 같은 경우는 64강으로 길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32강이고 심화가 32강이니까 차라리 기계 공작법 강의를 듣고 심화 이론을 들으십시오. 기계 일반의 심화 이론. 그게 더 캐주얼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여기 표에다가 이렇게 세모를 쳐가지고 오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냥 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렇게 운영하시면은 괜찮다. 저도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강의를 만들었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이렇게 볼게요. 기계직 공무원 9급하고 공업직 공무원, 군무원이죠. 군무원 9급을 같이 하시는 분들. 근데 사실상 이분들은 제가 요새 말씀드린 게 큰 의미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기계직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도 기계 일반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기계직 우리 공무원 시험이 군무원 시험보다 앞쪽에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에서 좀 결과가 안 좋으신 분들이 또 군무원 시험에 지원하시고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해당 안 됩니다. 그냥 그분들은 가서 시험 보시고 조금 더 본인의 약점을 보충해서 가시면 되는데 애당초 처음부터 이런 분들도 계세요. 나는 9급에 지원할 건데 기계직 공무원 아니면 군무원에 지원하겠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 놓고 공무원 되면 그럼 공무원 안 해. 이제 이러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기계 설계는 뭐 피해갈 수가 없고, 자, 기계 일반. 그러니까 이건 처음입니다. 처음부터 내 계획이 이렇다면은 심화 이론, 기계 일반, 마치 기본 이론 피해 가시는 얘기예요. 64강 피해 가시고 32강 이렇게 맞춰. 근데 이제 이건 있어요. 미리 말씀드리는데 요 심화 이론은 어쨌든 기계 일반에 대한 심화 이론이기 때문에 기계 공작법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요 알파는 안 들으시면 돼요. 네. 중간중간에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계 공작법, 기계 공작법 통합 이론하고 요 심화 이론을 같이 들으시면 딱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7급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7급 준비하시는 분들 말고 재료학과 우리 그 기계 설계 때문에 좀 어렵다. 기계 설계감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재력학 정도는 들어보실 수가 있다. 왜? 강의가 짧으니까. 기계 설계가 좀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이건 선택사항. 제가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추천한다기보다는 조금 내가 여기 있는 기계 수학, 기계 물리를 듣고 기계 설계를 듣고 있는데 조금 어렵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여기다 세목칸을 해놓은 거지 굳이 추천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바쁘시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 그 케이스거든요. 보시게 되면 공업직 군무원하고 7급, 공업직 군무원 9급. 그러니까 군무원도 9급, 7급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커리큘럼 운영을 하면 좋을까? 기계 설계는 어차피 도망 못 가요. 여러분들 다 들으셔야 되고 기계 공작법, 재료학과 이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선택해서. 그래서 요 세 가지 케이스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이제 제가 올해도 이렇게 기계 일반부터 기계 설계부터 강의를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일정 잘 좀 하시고 제가 일단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번 달에 제가 이번 달에 개강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조금 지나봐야 아직 확답을 못 받아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확답을 받는데 공지에 올리겠습니다. 공지에 올릴 거고 여러분 그거 확인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올해도 잘 준비하셔가지고 내년에도 또 많은 분들이 합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면서 저는 커리큘럼 매뉴얼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